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 당이 혼란한 와중에 이를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실 소식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용산 대통령실 대폭 물갈이, 이 어곡만 바뀐다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인적 쇄신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정무수석실 행정관 3명이 권고사직 처리됐었는데 네. 어제 정무실 비서관급도 2명이 사퇴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고 네. 이 정무라인이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과 여의도를 잇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1, 2 비서관이 한 번에 갈리는 일은 정말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비서관급 2명의 경우에 사퇴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 얘기를 또 들어보면 전날 밤 용산에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고생했다. 그만 나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상 사직 권고 경질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아니 일단 교체 인사가 정무수석실에 좀 쏠려 있다라는 것도 또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여의도의 상황을 좀 정무적인 상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 지금 여의도랑 선을 긋고 있는데 좀 혼란스러운 이런 당 상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복 정무수석도 얘기하기를 윤 대통령이 현재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당 상황에 대해서라고 시인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당무 불개입 원칙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실 직접 당 안팎 인사들에게 당 수습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 듣고 조언을 듣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재선 의원들을 만나서 소식을 듣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아니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이 뭐 윤 대통령한테 하는 어떤 조언이랄까 이런 얘기를 보면 지금 당 사태랑 관련해서 누구한테도 윤심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소종섭 위원님, 네. 윤 대통령이 당 수습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대통령이 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어떤 명시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표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나름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당이 든든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내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이 부분이 좀 종식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당에서도 비슷한 축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도 당에서의 일정한 쇄신, 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또 새 원내대표 체제 얘기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대통령실의 변화와 지금 당의 변화가 같은 축으로 조만간 펼쳐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도 고심은 깊겠지만 아마 내심 뭐 그런 쪽으로 좀 어떤 의중을 전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좀 최근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뭐 그런 것과 좀 연결지어서 볼 소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쇄신이고 당도 아마도 이 같은 맥락으로 쇄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 뭐 저희가 정무 라인이 유독 좀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인사 교체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어제 하루에만 최소입니다. 최소 14명, 그러니까 더 될 수도 있는 건데 먼저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이번 인적 쇄신의 어떤 규모, 폭이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잡아본다면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 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인적 쇄신 대상에 넣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수석 비서관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딱 말을 한 상태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직원이 420명 정도인데 네. 이 중에서 20% 정도가 이번 인적 쇄신을 위한 집중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으면 뭐 80여 명까지 좀 교체가 되거나 면직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당장 추석 전후로 비서관 이상급 10명 이상이 짐을 쌀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대폭 물갈이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대폭으로 물갈이를 한다는 건 물갈이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의도가 뭘까요?
네, 사실 인적 쇄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네.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윤 대통령 출근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질이 안 되면 역량이 안 되면 걸러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일단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또 김대기 실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네. 조직은 유기체라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마다 상시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결국 언제든지 인사는 교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기조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용산 지금 대통령실 인원들이 지금 벌벌벌 긴장감에 떤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교체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교체 흐름이 좀 보인다고 할까요? 이런 네. 게 있다면서요. 정부 부처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있는데 늘공과 어공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늘공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정부 부처 출신 직업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공이라고 하면은 뭐 정치권이라든지 어느 다른 곳에서 흘러 들어온 정무직 늘 공무원, 그렇죠.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뭐 그렇게 네. 얘기해서 저희가 늘공, 어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번에 교체가 검토되는 대통령실 직원 다수가 이 어쩌다 공무원, 어공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연한 게 이 인수위 비서실에서 또 주도적으로 인사를 진행했는데 여기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윤핵관과 거리를 두려는 일종의 네.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윤핵관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전 의원의 민평동 수석 부의장 내정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걸 철회하는 방안까지 현재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좀 미뤄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윤핵관들과 거리두기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관계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부정적 여론이 현재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더니 네. 거리를 좀 둬야 한다라는 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을 대통령실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뭐 인적 쇄신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 안에 있는 윤핵관 속가내기 아니냐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서 지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선 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의 인사 대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그리고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대통령실의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입니다. 네, 소 의원님, 윤 의원님, 죄송합니다, 윤 의원님. 지금 보면은 검찰 출신은 왜 교체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러니까 윤핵검은 왜 안 속가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로 대통령실 안에서 윤핵검과 윤핵관과의 어떤 세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세력 다툼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나 힘이 실린 건 당연히 검찰에서든 어디서든 직접 일을 해본 사람. 직접 뽑은 윤핵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과거에 본인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검사든 수사관이든 뭐 또는 다른 곳에서든 네. 그런 사람들을 대거 지금 데려갔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비판을 했고 문제 제기됐던 대상은 그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뭐 최대 20%까지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서 주로 교체가 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도왔던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 추천받은 사람들 네. 주로 이런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에 대한 정말 인사 추천과 검증과 최종 임명 그러니까 확정까지 네. 누가 결정을 했느냐. 대통령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들만 그냥 쑥 빼버리고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 내 기강 잡기 차원에서 저렇게 가는 건 언론에서 비판하고 시중에서 여론에서도 비판을 했던 얘기는 쏙 빠져버리고 쉽게 말하면 윤핵검이라고 지금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이 몇몇 대상자들은 쏙 빼버리고 전혀 이름도 뭐 실체도 불분명한 어공들만 저렇게 바꾼다 이러니까 과연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냐 아니면 대증요법밖에 안 되는 거냐 그런 점을 아마 민주당은 딱 집어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런 식의 교체라면 또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의 인적 쇄신이면 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인적 쇄신이 진행 중이죠. 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